니은이 좀 막히죠? 자, 여러분들 5분이 지났어요. 얘들아, 니은에서 확 막히죠? 그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얘들아 실전이잖아? 니은 막히면 디귿부터 바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디귿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하고 기억은 일단 틀린 거 다들 발견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디귿이 3번이고 니은 디귿이 4번이야. 그건 3번이랑 4번 중에 찍어야 돼요. 실제로 이거는 실제로 이 문제는 쌤이 봤을 때 학생들 체감에서 니은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 근데 저런 문제가 전성기가 쌤 때였어, 얘들아. 그러니까 쌤 수능 때 기니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 우리 때는 행렬이 얘들아 고3 시험 범위였어, 수능 범위. 지금 너네가 공통수학 원에 들어있는 그 행렬 있잖아. 그게 쌤 때 되게 어려운 단원이었거든? 지금 행렬은 진짜 많이 귀여워진 수준이야. 근데 쌤 때는 완전 킬러 유형이었어. 그때 기니디 문제가 항상 행렬에서 나오고 막 또 다른 문제들도 기니디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쌤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푸는 방법을 좀 연구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이제 학생들이 봤을 때 좀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 얘들아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 일단 얘들아 기억은 우리가 요 두 녀석이 서로 접한다 그랬으니까 fx equal gx라고 두고 다 넘긴 다음에 뭐 판별식 땅 때리면 이 녀석이 틀린 게 나오는 거는 다들 보이죠? 혹시 기억 틀렸다고 못 구한 사람? 진짜? 왜 구한 거 아니었어? 거기 판별식 적혀 있던데? 얘들아 봐봐. fx equal gx를 풀자. 미안해, 나 구해놓은 줄 알았어. 식이 써있길래. 자 얘들아 봐봐.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잖아. 그거 여기서 쪼이지 말고 판별식을 쓰세요. a-c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아? 이 녀석이 접할 거 아니야? 는 0이어야 되지. 근데 지금 여기는 뭐 크다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두실근 갖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게. 응? 접할 때 응? 두식 빼잖아요. 응? 근데 그게 왜 자, 이유를 알려줄게 얘들아. 우리가 함수에서 두 함수를 빼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있잖아. 우리가 함수 fx랑 함수 gx를 같다고 두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함수 fx가 요 위에 이차함수고 gx가 요 아래 이차함수잖아. 그 두 녀석의 교점이 궁금하기 때문에 같다라고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점은 얘들아 만나는 거잖아. 그럼 만났을 때는 우리가 함수값이 똑같겠지. 이 f랑 g가 어떤 x 값을 동시에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지는 지점이 몇 개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2차랑 2차가 같아지게 되는데 얘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다르다 보니까 2차식이 안 사라져. 그러니까 얘들아 통상적으로 우리가 2차 함수 두 개 그리면 대개로 다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거야. 근데 지금 이 녀석은 문제에서 1사분면에서 접할 때라고 나왔지. 접한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는 실근의 종류가 한 종류라는 거야. 왜냐면 여기 한 점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그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날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양수고 접할 때 판별식은 0이라고 배우지. 그 판별식은 0인 이유가 뭐냐면 근이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x축에 딱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 이 한 점밖에 없잖아. 종류는 하나잖아. 근데 개수는 두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만나는 점의 종류는 하나지만 x좌표의 종류는 하나지만 두 개로 취급을 해서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기는 하지만 판별식이 0이어야만 접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별식을 쓰게 되면 당연히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다를 써야 돼. 근데 지금 이 기억은 어때 얘들아?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억의 질문은 저 F랑 G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판별식이 양수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기억이 땡이에요. 그 다음에 얘들아 너네가 지금 니은 문제 풀 때 요 C제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 GX의 판별식에 주목을 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GX는 0은 얘들아 봐봐. 여기서 지금 G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쌤이 이거 는 0, 이거 는 0의 판별식을 각각 D1, D2라고 해볼게. 그러면 GX 이퀄 0의 판별식은 D2잖아? 그러니까 D2는요. C제곱 플러스 4D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니은을 보니까 얘들아 갑자기 마이너스 4B가 튀어나왔어. 근데 내가 구한 거는 요 D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는지 쌤이 알려줄게. 쌤이 그 과정을 이제 너네가 문제 푸는 걸 보면서 계속 봤는데 발견을 잘 못한 것 같아. 우리가 일단 얘들아 여기까지는 뭐 전혀 지장이 없어. 그치? 구하는 게. 그러면 얘들아 이 모양을 살짝 넘겨볼래? 항상 모양 맞추기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거는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봐봐 얘들아. 오씨 이 녀석을 내가 멋대로 뒤로 바꿔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쵸?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드는 생각은 C제곱이 뭐보다 크다까지 모양은 똑같이 맞춰놨는데 이 녀석이 내가 지금 구한 건 D인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B란 말이야. 그러면 너네가 아 이게 B랑 D의 대소관계를 판단하라는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면 B랑 D는 뭔데? 로 가야지. 얘들아 fx랑 gx를 볼래? B랑 D는 지금 두 녀석의 y절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y절편 값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f의 y절편이 b고 g의 y절편이 d잖아. 그럼 얘들아 b가 d보다 커요. 양수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4를 곱하게 되면 갑자기 마이너스 4d가 커지지? 그러니까 요거를 1번이라 하고 요거를 쌤이 2번이라고 한다면 얘들아 볼래? C제곱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4B 이런 식이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C제곱이 마이너스 4B보다 큰 거는 자명한 거지.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게 있거든. 너네가 이 부등식 관련된 논리를 풀 때 있잖아. 봐봐. 얘들아 만약에 여기서 그냥 내가 이거를 관계식을 풀었는데 만약에 B가 D보다 작다가 나왔어. 그러면 마이너스 4B가 마이너스 4D보다 크겠지.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4D가 C제곱보다도 작고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4D가 마이너스 4B보다도 작다가 나왔었겠지.
만약에 이런 관계식이 나오면 지금 저 니은에 틀렸다고 해야 돼요. 보장을 못해. 그러니까 C제곱이 마이너스 4B보다 클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모양을 잘 맞춰놓고 부등호 방향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쓴 말 이해되니? 방금 한 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디귿 볼까? 디귿은 뭐야? A 빼기 C 마이너스 B 플러스 D 뭐 이런 식이 나왔거든. 근데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A랑 B를 같이 보고 C랑 D를 같이 봐야 문제가 효율적이란 걸 느껴야 돼. 왜 그러냐면 A랑 B는 F의 미정계수고 C랑 D는 G의 미정계수이기 때문이거든. 그럼 얘들아 저런 관계식을 얻고 싶어. 내가 A랑 B만 모아놓고 그 다음에 C랑 D만 이렇게 모아놓게. 그러면 여기서 내가 A 빼기 B가 궁금한 거잖아. 근데 C 플러스 B가 있는데? 요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도 근데 여기는 전개하면 플러스 D가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멋대로 묶었네요, 얘들아. 그냥 뒀으면 더 잘 보였겠지, 그치? 응. 잠깐만. 펜슬이 갑자기 안 먹혀요. 이렇게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C 플러스 D는 어떻게 나오지? 하면서 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이게 그러니까 봐봐 그냥 갑자기 저 식을 보자마자 갑자기 이 녀석이 뭐 F1이랑 F-1이랑 G-1이랑 관련된 게 바로 보일 수는 없어. 바로 보이면 진짜 안목이 좋은 거야. 근데 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A랑 B가 F랑 연관돼 있고 C랑 D가 G랑 연관돼 있으니까 일단 연관돼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보는 거지. 그러면 나 알았어. 이게 지금 G1이랑 관련이 있어. G-1이랑. 그런 다음에 이 녀석도 F-1이랑 관련이 있다. 이 정도만 체크를 해두고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은 요렇게 있을 거 아니야. x 이퀄 마이너스 1은. 그치? 그러면 얘들아 F-1이 G-1보다 크죠? 이해되니? 함수값? 그러니까 1 빼기 A 플러스 B가 마일 마이너스 C 플러스 D보다 큰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나 저거 부등식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넘기고 마이너스 A랑 플러스 B를 다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얘는 우리 지금 요 녀석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마음을 열고 보면 그쵸? 이 녀석이 2보다 작다가 똑같이 나오네. 그래서 디귿이 맞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특히 부등식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얘들아 그래프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실 얘네 식을 명확하게 세울 수 없어. A, B, C, D를 다 구할 생각을 하면 안 돼. 못 구해. 왜 그러냐면 미정계수가 4개잖아? 모르는 게 4개인데 내가 아는 조건은 지금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굳이 주어진 정보. 그리고 이런 Y절편은 구체적으로 값이 나온 게 아니라 부호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저 A, B, C, D를 다 구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관계를 따져가지고 부등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 어때? 접하니까 판별식은 0으로 기억 걸러냈고 그 다음에 니은 봤을 때 일단 저 C제곱이 나오려면 G의 판별식을 생각해내야 돼. 여기까지는 해야 돼. C제곱이 나올 만한 거는 판별식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런 관계식을 세웠는데 씨 이거 모양 너무 예쁜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녀석이 B랑만 관계성을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B랑 D는 뭐지? Y절편이구나. 이렇게 사고가 흘러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디귿 풀 때 씨 이거 뭐야? 막 섞여 있어. 얘도 일부러 이렇게 준 거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 내가 저 녀석을 딱 봤을 때 A랑 B, C랑 D를 따로 모아봐. 그 다음에 C랑 D가 서로 부호가 다르네? 마이너스 1 정도 대입한 거랑 연관이 있어 보이네?
하면서 x 이퀄 마이너스 1 선을 딱 그었을 때 f의 함수값이 g의 함수값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저런 부등식을 세워서 풀게 되는 거야.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해 얘들아.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고 내신 킬러로도 나오니까 잘 공부하고 갑시다. 자 얘들아 우리 54번 풀어보자. 얘도 5분 줄게요.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야 돼. 오케이 잘했습니다. 재은아 공수원 쌤피 풀고 있어요? 진짜 다 해와야 돼. 알겠지? 지금 다 풀고 짬짬이 남을 때 풀어도 돼요. 얘들아 GX 그래프 어떻게 그려? GX 그거 맞아?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면 Y축 대칭입니다. X가 0보다 큰 쪽을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쪽은 그 녀석을 Y축 대칭이 시키면 돼요.
얘가 어떻게 그려져? 그치? 근데 얘를 그렇게 그려? 그렇게 그려져? 그러니까 접한다고 착각한 것 같아. 자, 얘들아 같이 풀자. 자, 이차함수 fx가 저렇게 있잖아, 얘들아. 얘를 이렇게다가 한 플러스 파이 정도 이렇게 쓰면 우리가 고칠 수 있지. 얘들아 이것부터 해야 돼. 요거 하면 우리가 요 녀석은 어떻게 그리냐면 함수 fx부터 그리는 거야. 2,8이 꼭지점이니까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얘들아 0 대입하면 4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내가 그린 게 fx인데 x가 0보다 클 때야. 요거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얘들아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려야 되잖아. 그럼 이 녀석의 의미는 뭐냐면 함수 fx를 y축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거든. 그러니까 요 녀석을 y축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2,8이 꼭지점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생기게 되는 거야. 이것부터 잘 하셔야 돼. 근데 얘들아 이게 좀 어렵지.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좀 내신에도 뭐 낼라면 내죠. 왜 그러냐면 얘들아 너네가 아직 이 대칭이동을 잘 모를 수 있잖아. 왜냐면 대칭이동 우리가 공수 2에서 배우니까. 근데 요 마이너스 x를 그냥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그리시면 돼요. 그럼 얘들아 봐봐. 직관적으로 쌤이 이해를 시켜볼게.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도 여기에 지금 x제곱은 안 변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인 건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4x인데 요 녀석만 마이너스 4x로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들아 완전 제곱식이 여기가 플러스 2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8이다 하고 그냥 그려도 돼. 그러니까 대칭 이런 거 못 봐도. 뭔 느낌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공수 1에서의 출제 목표는 그냥 저 마이너스 x를 줬다가 대입해서 그릴 수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건데 그냥 우리가 그래도 공수 2 선행을 했으니까 요 정도 대칭 이동 관계를 잘 봐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y는 gx가 그려졌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아마 너네가 지금 그래프를 잘 못 그려서 여기에서 시작을 못 했을 텐데 그럼 자 얘들아 쌤이 한번 생각할 시간 줄게. 이렇게 gx가 있고 y는 t라는 녀석이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t라고 하지. 그럼 봐봐. 어떤 상수함수를 내가 그렸어. 근데 그 녀석의 교점이 얘는 지금 무슨 소리야? ht는 2가 되도록 하는 상수함수를 그었는데 저 y는 gx랑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면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자연수라 그랬어. 그럼 봐봐. 1부터 쌤이 아까 여기 y좌편 4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1, 2, 3까지 되는 거 아니야? 보여요? 1, 2, 3까지 성립이 되고 얘들아 이게 끝일까? 그쵸? 위에 접하는 녀석이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합쳐져서 이 녀석의 알파 값은 1, 2, 3, 8을 다 더해 주시면 돼요. 이게 자연수 t의 후보야. ht가 2라는 봐봐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t의 값에 따라서 이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관계식을 우리가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하는 거거든. 이게 앞으로 너네를 고3 때까지 괴롭힐 거야. 저 ht에 대한 함수는 그냥 주장창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 녀석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알파 값은 1, 2, 3, 8 다 더하면 한 14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ht가 4를 만족하는 또 t값을 한번 구해볼까? 얘들아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요 사이에 그어지면 될 것 같지 않니?
이런 식으로. 그럼 7부터 6, 5, 4면 3개가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765가 나오게 되는 거야. 765. 따라서 베타 값은 한 18 정도 나올 것 같아. 저거 다 더하면.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 잘 그릴 수 있어야 돼. 요거 우리가 잘 그리는 게 요 문제의 목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t와의 교점을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했어. 교점의 개수를. 그래서 그 녀석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틀렸으면 복습 열심히 해야 돼. 56번 쌤이 3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할게요. 음. 잘했습니다. 얘는 안 이상하죠? 아쉽습니다. 저 이거 방법 까먹었어요? 다들 틀린 친구들 답이 똑같아. 잘 봐 얘들아. 이 안에 거를 통째로 t로 치환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y는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0이 되니까 내가 t의 범위를 구해야 요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t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치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차 함수가 잘 봐. 가로축은 x축이고 세로축은 t축이에요. 그쵸? 그리고 1이랑 3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여기가 t축이야. 그럼 우리가 t의 범위가 지금 얘들아 봐봐. x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 그려진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t의 최대값이 나오고 여기는 2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8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2 정도 대입했을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1 정도 나오겠다. 그쵸? 그러니까 t의 범위가 여기서 요렇게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8 사이인 거지. 여기까지 했나요? 그런 다음에 저기서 y는 제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완전 제곱식 만들어 놔야지 뭐. 근데 사실 완전 제곱식을 안 만들어도 우리가 대칭축이 t 이퀄 6에서 나온다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6 써놓으면 8은 요 근방에 있고 마이너스 1은 저 멀리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y의 최대값이 나오고 6을 대입했을 때 y의 최소값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여기 43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6 정도 대입하게 되면 뭐 계산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36 빼기 72 플러스 32니까 한 마이너스 6 정도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괜찮아? 얘들아 여기서 너네가 실수를 한 부분이 t의 범위를 잘 구했는데 요 이차함수에서 최대 최소 판단을 잘 못한 거야? 어땠어? 응. 시간 별로 안 남아가지고 계산이 좀 촉박했어요? 지환이는?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너네가 빨리 익숙해져서 사실 지금 3분도 많이 줬어요. 그냥 그 2분대로 땡겨야 돼. 응. 근데 뭐 구할 줄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이런 논리 과정이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가 그 뭐 정의역, 치역 이런 용어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t의 입장에선 치역이잖아. 근데 그 치역이 다시 정의역이 된 거야, 얘들아. 이거 합성함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안에 저 이차함수가 요 이차함수의 치역이 다시금 요 y는 모시기 함수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된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면 돼.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뭔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바꾸면 뭔가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네, 이따가 저 문제는 한번 제가 한번 고쳐볼게요. 뭔가 누가 손을 댔다가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얘들아 57분 5분 줄게 풀어보세요.
얘들아, 지금 다들 A랑 B의 부호를 각각 구해가지고 범위를 구해서 풀고 있거든? 그렇게 풀지 말고 A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1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저 녀석을 A에 대한 이차함수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B랑 A의 관계식을 찾고 풀어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시간 조금 더 줄게. A랑 B의 관계식을 찾을 수 있죠? 점 A, B는 이차함수 위의 점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숫자 그렇게 나와요? 그러네. 오케이.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답 맞나? 잠깐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는 이차 함수라. 맞아. 얘들아, 우리 이런 거는 우리가 이차 함수의 활용 파트인데, 우리가 지금 점 A에서 출발해서 뭐 C까지 움직인다. 요거에 꽂히게 되잖아. 그죠? 그때 우리가 A의 범위랑 B의 범위를 당연히 다 구할 수 있어. 근데 요 녀석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기에는 A제곱이랑 뭐 4B랑의 상관관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못 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각의 범위를 열심히 구해봤죠.
근데 거기서 이제 최대 최소 구하려고 하니까 어때? 좀 살짝 기도 메타 들어가야 되지 않아? 그치? 막 B는 너무 작으면 안 돼. 근데 A는 또 커지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 명확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 문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식을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 틀려보고 이러면 이제 풀이 방법이 이게 익숙해져요. 우리가 요 A, B가 요 이차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B가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지거든. 그거를 아마 놓쳤을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B가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 이렇게 한번 써놓는 순간 우리가 요 녀석은 A에 대한 새로운 이차함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기억해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4배나 했대. 숫자가 좀 더러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제곱 마이너스 1을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쌤이 이 식을 그냥 FA라고 불러볼게. 그러면 FA식은 어떻게 되냐면 요 식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니까 FA는 5A제곱에 마이너스 20A에 마이너스 25. 좀 요런 좀 괜찮은 또 5의 배수랑 관련된 녀석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5로 묶어내면 A-2의 제곱 정도 해주고 마이너스 한 45 정도 써주면 좋지 않을까요? 완전 제곱식. 그럼 얘들아 어때? 이 문제에서 점 A가 X좌표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있대. 그럼 X좌표 입장에서는 0부터 지금 6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이 인수분해 그냥 쌤이 했어.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정의역이 0에서 6 사이가 되는 거죠. 괜찮? 그 얘들아 C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 이차 함수를 다시 생각해 보면 2, 빵, 6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2를 대입하고 6을 대입했을 때 각각 최소랑 최대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그래서 여기는 꼭지점이니까 마이너스 45로 바로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6은 얘들아 대입하면 저 제곱된 쪽에다가 요 표준형에다가 대입할게. 그럼 5 곱하기 16이니까 80 걷다가 45를 빼니까 한 35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랑 최소를 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얘들아 시간을 쌤이 7분을 줬어요. 좀 빡세죠? 계산하는 게. 잘 구해야 돼. 자 여러분들 58번 5분 드릴게요. 시작!
자, 여러분들 시간이 다 됐어요. 어렵죠? 완전 모의고사 및 수능식 문제예요. 얘들아, 지금 우리가 함수를 2차 함수를 배우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상황이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도 어렵지. 근데 나중에는 저 함수가 3차, 4차 이런 녀석들로 바뀌어요. 그래서 훨씬 더 따져줄 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아니지, 너네가 어릴 때 이런 거 공부를 잘 해놔야 돼. 왜냐면 이 상황이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 아까 한 3번째 문제 전이었나? 그 함수 ht를 y는 t랑 함수 fx의 교점의 개수로 새롭게 함수를 정의했죠. 그 표현이랑 그 다음에 오늘 요 가르치는 요 내용이 수능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나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신에서도 다룰 때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 얘들아. 이건 틀려도 돼요. 괜찮아요. 자, 우선 얘들아, 2차 함수가 이때. 그리고 가조건과 나조건을 통해서 2차 함수가 대략적으로 어떤 녀석인지 힌트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냥 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7 나온대요. 그냥 끄덕끄덕. 근데 이 녀석이 7이지.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7보다 작거나 같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그쵸? 최대값이 7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무조건 위로 볼록해야만 하는 이 참수였던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여기가 7이다 까지는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얘들아. 봐봐.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우리가 t부터 t 플러스 2 사이에 있는 x에 대해 함수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재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러프하게 이런 식으로 한번 쪼갰다고 생각해 볼까?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2야. 그러면 우리가 최소값을 gt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gt 값이 될 거예요. 괜찮지? 그러고 이 구간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다 됐겠지. 그러니까 gt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봐봐. 얘가 두 칸 간격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저 녀석이 꼭지점에 도달했을 때가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범위는 우리가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 근데 이 녀석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꼭지점을 딱 포함해.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는 점은 t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 될 때였겠죠.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3일 때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t가 커져. t가 커지겠지? 그러다가 이렇게 딱 서로 대칭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순간을 고민해 봐야 돼. 얘들아, 쌤이 아직 저 뒤에 문장 읽지도 않았어. 그치? 너네가 저 표현이 좀 어려워. 뭐냐면 지금 얘들아, 함수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했는데 요 gt의 최대값이 4래요. 그러니까 최소값의 최대값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t의 값에 따라서 요 녀석의 최소값이 점점 달라지고 있죠. 점점 올라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최소값이 어디에서 딱 끊기냐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게 최소값의 최대값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봐봐. 쌤이 방금 표현하기를 딱 여기까지 도달해서 여기가 지금 t 플러스 2가 되고 여기가 지금 t였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얘들아, 이때는 지금 두 녀석의 평균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t가 마이너스 2였겠죠?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이때는 t가 그냥 마이너스 2일 때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저 녀석이 두 칸 간격이잖아? 두 칸 간격이잖아? 이 두 칸 간격이 이 대칭축에 대해서 딱 함수값이 똑같게 되려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뿔마 1씩 떨어져 있어야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치?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t가 마이너스 2일 때의 상황은 요렇게 범위가 그려질 거잖아.
그럼 여기서 GT는 여기겠죠. 그치? 보여요? 그러니까 G빵. 미안해. G-2라고 표현해야겠다. 그 녀석은 여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들아, T가 마이너스 2보다 커졌다고 생각해 볼게. 커지게 되면 지금 이렇게 딱 유지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뒤틀리겠지. T가 점점 커지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딱 뒤틀리는 순간 최소값은 다시 요거보다 아래로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딱 요 순간일 때가 최소값의 최대일 수밖에 없는 거야. 요거 이해되지? 왜냐면 우리가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생기든 잘린 구간이 요런 식으로 생기든 간에 둘 다 최소값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거든. 근데 이 녀석이 최소값이 제일 크려면 이 그래프가 딱 예쁜 요 대칭 모양이 되어야 여기에서 최소값이 최대값을 갖지 않겠냐? 요런 논리인 거예요.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지점이 4가 돼야 된다. 요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2일 때, 즉 f-2가 4다. 요 조건을 이용하고 싶어.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두 조건으로 y는 a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7로 세워놨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4가 나와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3이었을 거예요. 이런 식이 생기는 거지. 어려워. 처음 배울 때 되게 어려운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가 f-5는 이제 뭐 계산을 통해서 잘 구해 주시면 되겠죠? 뭐 이 정도니까 한 마이너스 41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뭐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너네가 우리가 이렇게 t가 변해. 점점 변해. 요 변할 때 우리가 최소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자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최소값은 이런 데서 또 마찬가지로 뒤틀렸을 때는 최소값이 이런 데서 생길 텐데 그럼 얘들아 요 그림이 그려졌을 때보단 당연히 요 녀석들이 아래에 찍혀 있겠지? 요게 이해가 되면 돼. 그러니까 요때가 최소값의 최대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 얘들아 그죠? 잘 공부하고 가. 자 여러분들 59번 가볼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그렇게 루트로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어려운 문제 맞고요. 잘 배워가면 돼. 얘들아,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볼까? 우리 가족권 볼래? 얘들아, 가족권 보고 우리가 x 이퀄 2가 대칭축인 게 보이셔야 돼. 그치? 왜냐면 2를 기준으로 우리가 x만큼 떨어져 있는 게 서로 함수값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저 녀석은 x 이퀄 2 축대칭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랑 오직 한 점에서 만난대. 그렇구나.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최고차항계수의 부호를 몰라.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뭐 구간이 주어졌을 때 함수 f의 최대 최소가 뭐 저런 식으로 주어졌대요. 오, 근데 얘들아 봐봐. 우리가 아까 x 이퀄 2가 대칭축이라고 그랬지? 저 구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겨 먹었었다면 여기가 지금 2니까 1, 4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는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5가 될 거야. 반대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2잖아. 여기가 1, 여기가 4일 때 우리가 2일 때 y 값이 5고요. 그 다음에 4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한번 이해를 해보자. 괜찮니? 선생님 왜 나 조건 안 쓰고 왜 가랑 다 붙었었어요? 아니 이거 왜냐면 얘들아 요거는 우리가 판별식 조건인 것 같아.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달라고 하니까. 근데 내가 지금 fx식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막 미지수 두고 막 판별식 쓰기 귀찮아가지고 일단은 안 쓴 거예요. 이렇게 판단했고 그 다음에 봐봐. 얘들아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요 y는 4x-1이라는 직선이랑 오직 한 점에서 만나고 싶대. 그럼 봐봐. 요 녀석은 지금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4짜리인 직선이야. 그쵸? 그럼 봐볼래? 자, 봐봐. 요 그래프에서 y축은 딱 여기야. 왜냐면 x가 0이니까. 근데 봐봐. y절편이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대충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양수잖아?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요걸로 판단을 해야 돼. 이게 4x 뭐 내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 얘들아. 이게 4x-1 직선이라고 치면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차항계수는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랑 동일한 논리로 여기가 y축일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지점이 요쯤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혀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우리가 식을 세울 때
잘 봐. 함수 fx가요. a에 x-2의 제곱에 플러스 5 a 음수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그런 다음에 전개하게 되면 a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 플러스 5 이런 식이었겠지? 그럼 이 녀석이랑 아까 배운 거 이 녀석이랑 그 다음에 y는 4x 마이너스 1이랑 연립해서 판별식은 0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ax제곱에 마이너스 4로 묶어주게 되면 a 플러스 1의 x에 더하기 4a 플러스 6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올 것 같아. 이건 쌤이 그냥 계산 빨리 한 거야 얘들아. 그냥 다 넘겼다고 생각하면 돼. 저쪽으로. 그럼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x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짝수 판별식 쓰는 거지. 그럼 4의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의 4a 플러스 6은 0. 그리고 얘들아 4a 제곱이 서로 사라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8a 플러스 4에서 빼기 6a는 0이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 정도로 구해지게 되네요. 아, 다 구했다. y는 3이랑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지. 그럼 우리가 fx 저 전개해 놓은 녀석에다가 대입을 해볼까? fx가요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8x에 마이너스 3은 3을 해줘야 되는 거지. y는 3이랑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다 넘겨 그냥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은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일 거예요. 요거 괜찮아?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4겠고 아 그냥 얘들아 잠깐만 이거 답이 그냥 나오네. 근계수로 구할 뻔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니까 x가 1 또는 3이네요. 그러니까 1 더하기 3의 제곱 해주니까 10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아? 여기서 우리가 최고차 한계에서 부호 모르는데 직선이랑 접하는 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얘들아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거든 쌤 생각에는. 만약에 여기서 그냥 2차 함수식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요쪽은 요렇게 세워야 되지만 요쪽은 a의 x-2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세웠어야 됐지. 그리고 그 녀석이랑 는 4x-1 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쉐시예요. 미지수가 많은데 그게 판별식은 0이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물론 뭐 안 되는 게 뭐 부호 관계로 보여지겠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돼. 그 과정도.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그림으로써 파악하기에 되게 좋게 나왔죠. 그치? 근데 만약에 얘들아 지금 이게 운이 좋아서 요렇게 나온 거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요 아래 있었다고 쳐봐. 물론 뭐 적당히 뭐 함수값 대입해가지고 뭐 요 구간에서 뭐 안 만난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요게 파악이 안 돼. 그림으로.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숙제가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 이 녀석을 x-2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로 두고 이 녀석이 4x-1이다 해서 판별식은 0을 한번 때려봐. 이게 왜 안 되는지를 한번 고민하고 와. 한번 해봐. 집에 가서 즉 가는 길에 해도 되고 이게 왜 안 되는지를 한 번쯤은 고민을 해달라.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 그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시작.
민규야, 식을 안 세우면 풀 수가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어.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되려고 하니까 요 직사각형의 둘레를 A에 대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소값을 잘 구해줬는데 A의 값을 구하는 거였어요. 잘했어. 재현아, 아까 그 판별식 그거 고민 한번 해보고 있어봐. 응. 가야 되죠. 언제 나가? 오케이. 알고 있습니다. 네, 53분에 보내줄게요. 아까 그거 쌤이 아까 아니 넘겨볼래? 아니 여기서 쌤이 그래프 따질 때 이거 최고차함께서 음수인 거가 되고 양수인 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직선에 저게 접할 때 그게 왜 안 되는지 고민해보라는 얘기였는데 시간이 다 지났어. 자, 여러분들,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제가 한 문제를 이상한 문제를 넣어놔서 여러분들 좀 일찍 끝날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그래도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어려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봐주세요. 자, 얘들아, 우리가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둘레에 대한 식을 A에 대한 걸로 세워야 돼요. 다른 활용 문제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사실 단원의 특수성을 이용해도 좋아. 우리가 어차피 배우는 거 얘들아, 너네 내신 기간 때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는 거 그냥 2차 함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문제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 그냥 2차 함수를 생각해야겠구나라는 걸 배워갔으면 좋겠어. 단원의 특수성 때문이야. 너네가 뭐 공통수학 2 막 이런 것까지 시험 범위면 막 뭐 산술기야 막 이런 것도 막 다 고려해야지. 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뭐 이런 것들. 근데 물론 그것도 그때 내신 파트 가면 그냥 그것만 이용해서 풀게 돼.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낯선 문제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2차 함수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2차 함수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얘들아,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자. 요 길이가 궁금하고 요 길이가 궁금한 거야. 그리고 2배 해주면 되지. 2개 더한 다음에.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가 지금 좌표가 A, 얘들아 FA라고 나와 있지만 A제곱 마이너스 7로 적으세요. 그리고 여기 B의 좌표는 똑같이 A, 겠지? 왜냐면 X쪽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GA는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5라고 적어 놔봐. 그런 다음에 얘들아 여기서 지금 D가 마이너스 A, 라고 나와 있잖아? 아 진짜 여기 뭐 잠깐만. 얘들아 이거는 뭐 쓸모가 없겠죠? 그치? 그냥 또 오타가 이상하게 난 것 같은데 어쨌든 요렇게라는 거 알 수 있어. 우리가 직사각형이니까 그냥 t는 0이다 생각해도 되고 무튼 그래서 여기가 길이가 2a가 나옵니다. a에서 마이너스 a를 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저 주황 색깔 길이는 요 녀석에서 요 녀석을 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12가 나올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를 더한 다음에 2배를 할 거잖아. 근데 어차피 최대가 되는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완전 제곱식에 어차피 영향을 안 미치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2분의 둘레라고 그냥 적으세요. 둘레의 절반이 이거니까 요 녀석 자체가 최대가 되면 둘레도 최대가 되겠지. 이런 마인드로 그냥 빠르게 구해.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결국에는 최대가 되는 A 값을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대칭축 2A분의 마이너스 B 해주면 3분의 1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이 3분의 1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
만약에 둘레 값까지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꼭지점의 y좌표 찾아. 그 다음에 2배 해주면 되는 거야. 2배 까먹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